여러분 구독, 좋아요 많이 누르셔야 되는 게 네. 제가 최초로 이만갑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썰들을 막 풀고 있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평안서희TV의 한서희입니다. 오늘도 우리 아오지에서 11살의 유서를 쓰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탈북을 한 김은주 씨 모셨습니다.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 11살의 기막힌 이 탈북 스토리 들어도 정말 긴장감이 막 넘치고 막 통쾌하기도 하고, 저는 가장 통쾌했던 게 이제 두 가지였어요. 한 가지는 그 엄마를 기다리면서 6일 만에 엄마가 와서 7일 만에 그 김일성, 김정일의 그 초상화틀을 나가 팔아먹고 살았던 그 시기가 가장 통쾌했고, 또 두 번째는 그 돼지우리에서 탈출을 해서 군간이 간식까지 주면서 먹여 살려서까지 야 이거 먹고 맞아요. 빨리 탈북해. 맞아요. 해서 탈북했던 그때가 가장 통쾌하고 정말 속 시원히 이제는 살았구나. 그놈의 북한 땅에서 이제는 벗어났구나. 드디어. 정말 가슴이 후련했어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많이 누르셔야 되는 게 네. 제가 최초로 이만갑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썰들을 막 풀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은주 씨 자주 모셔야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길어졌어요.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 못 왔어요, 여러분. 아직도 못 왔어요. 그럼 대한민국에 이제 오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. 탈북해서 중국에 도착했고 택시 타고 그 집 앞에 갔잖아요. 네. 이제 가서 안 그래도 동생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. 1년 됐으니 1년 몇 개월 됐으니까 이제 걸을 수 있는 거죠. 아니 못 본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.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걸어서 나오는데 통통해진 거예요. 귀여워라. 통통해지고 새카매진 거예요. 알아봐요, 누나를? 못 알아보죠. 그 서운함이라기보다도 그래서 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? 이제 고작 애가 그 사이에 엄마를 몇 개월 잊고, 사이에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고, 애가 새카마니까 또 한편으로 너무 짠한 거예요. 애가 밖에서 얼마나 굴렀으면 애가 이렇게 새까매졌을까. 통통해진 게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들 지고 잘 지내. 어쨌거나 먹고 살고 이런 거는 잘 했으니 애가 이제 건강하다는 거잖아요.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숨 내려놨던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막 기름가마에 빠지고 이런 꿈을 꾸다 보니 혹시 어떻게 됐나 엄청 걱정했었거든요. 건강했네요, 애가. 네,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 보고 한숨 놓았고, 그때부터 언니랑 저는 이제 여기에 다 같이 있다가는 또 같이 잡혀나간다. 맞아. 그리고 또 잡혀가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. 이번엔 운이 좋아서 풀려나 이렇게 온 거지.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흩어졌던 거죠. 언니는 남의 집에 애기 봐주는 일을. 그 동네에서? 그 동네 말고 거기서 다른 동네 가서 뭐 차 수리하는 사람네 집에 가서 애기를 봐주는 일을 했고, 저는 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시내에 가서 여기 알바생 찾습니다처럼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. 중국도 가게 앞에. 네. 근데 케이크집에 이걸 붙여 있는 거 보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뒤에서 케이크 굽는 일을 했었어요. 저는. 조그만 어린애를 받아요? 나이로는 그때가 3년 넘게 지났으니까 첫 탈북은 17살이었거든요. 17? 만 15. 만 15. 그래서 거기 가서 뒤에서 앞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뭐 키도 작고 벌품 없으니까 뒤에서 애기니까. 빵이나 구워야죠. 굽는데 저는 한국 와서 대학교 수업 들으면서도 엄청 잠이 많았거든요. 심지어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 수업 들어도 졸 땐 졸았어요. 잠이 많아서. 근데 케이크를 굽다가 이게 시간을 맞춰놓고 삐 소리가 나거든요. 근데 내가 한 거면 내가 이제 하는 거지.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거 하느라 바빠요. 근데 그거 이제 졸고 있다가 이 소리를 못 듣고 케이크를 태우면 월급에서 깎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되고, 제일 처음에 봤던 게 이제 가을 동화. 그게 한국에 대한 가장 인상적이면서 재미있는 컨텐츠로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에요. 네. 밥도 못 먹고 엉엉 울면서 가을 동화 보면서 서서히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겼던 거죠. 근데 한국 가고 싶은데 중국에 있는 그 연변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가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 여성들이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. 내가 조선족이면 시집이라도 갈 수 있는데 신분이 없으니 합법적으로 시집 갈 수도 없잖아요. 그러면서 2, 3년이 더 지나다가 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브로커이고
돈 내면 이제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.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랑 저는 바로 결정을 하고 3일 만에 출발을 했어요. 브로커가 있다는 소리에. 네.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, 3년 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2006년이 됐으니까 이게 네. 몇 년 지나서 저희가 모아두었던 돈이 있는 거죠. 그거를 주기로 하고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. 가면 우리가 뭐 무턱대고 남한테 사기를 뭐 안 당해봤어요. 북한에서 험하게 살았는데 그치. 그렇게 순수하지 않거든요. 당하지 않지. 당하지 않죠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오라는 데까지 갔어. 만났어. 만나서 딱 이야기해봤는데 친절하지 않고 딱 사기꾼 같은 거예요. 우리는 너 못 따라간다. 그러고 막 무서워서 그 사람 피해가지고 몽골까지 가서 내몽골에 가서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. 이제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. 근데 저 남자는 믿을 수 없고 저 브로커는 딱 사기꾼 것 같고 무턱대 돈부터 일단 달라고 하니까 찜질방에서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. 나오면서 이제 핸드폰을 봤더니 일단 보자. 돈 안 줘도 된다. 일단 돈부터 요구하면 사기인지 모르지만 일단 안 줘도 된다니까 딱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그 사람들 은신해 있는 곳으로 갔어요. 갔더니 탈북 여자 3명이 더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여자들은 돈 안 내고 교회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였어요. 공짜로?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가 생겼던 거죠. 이 사람들은 일단 돈도 안 내고 가는 거니까 돈 내고 가는 거면 같은 다 사기 당하는 거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돈 안 내고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ATM기에 있는 데 가서 카드에 넣어두었던 돈을 반만 한국 돈 200만 원이었을 거예요. 중국 돈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반만 일단 먼저 줄게. 한 사람당 200만 원? 네. 그 반만 먼저 줄게. 우리가 성공하면 그때 줄게. 그리고 우리 언니 전화번호도 주고 했었어요.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또 한 거니까 자그마한 승용차에 그 여자 3명, 엄마랑 저 그리고 그 브로커 2명 해가지고 언니는 같이 안 갔어요.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다 같이 가다 잡히면 끝이다. 우리는 어디 뭐 돈 먹여서 누구를 풀어내올 수도 없고 그 언니는 무서워했어요. 또 다른 하나는 언니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언니는 안 오고 엄마랑 저만 이제 출발했던 거고 그래서 7명이 승용차에 말 그대로 구겨서 타서 몇 시간을 밤에 라이트 안 켜고 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. 몽골로 왔고. 몽골로 가왔거든요. 저희는 그 철조망이 있는 앞까지 딱 차를 세워주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를 들어서 철조망 넘게 하고 넘겨줬어? 넘겨줬어요. 친절하더라고요. 우리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었더라고요. 우리는 거기다가 던져놓고 도망갔어. 자기네 잡힐까 봐.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철조망 근처도 아니어서 철조망도 찾아야 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찐해서 그 몽골 철조망이 보이고 그 하나 넘고 2개 넘고 뭐 몇 개 넘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직진했죠.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저기 애들러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직진했어요. 막 이렇게 막 웅덩이 같은 돌아서 가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직진 하다 보니 허물어져가는 철조망 하나 있고 또 그걸 건너는 한참 조금 더 가니까 또 반듯하게 세워진 철조망이 하나 있더라. 그걸 건너고 보니 이제 길이 나져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딱 여기가 몽골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오면서 그 몽골이랑 중국 그 변방을 가르는 그 폐말들이 있잖아요. 그것도 확인했고 해서 여긴 몽골이겠다. 이제 몽골 군인한테 잡히면 되는 거예요. 그로부터 한 몇 시간을 같이 걸었어요. 근데 군인이 안 보여. 그러니까 같이 온 사람들도 불안하고 총 여자가 지금 5명인 거예요. 엄마랑 나 그 여자 3명까지. 그 여자들이 이 길이 아닌 것 같다.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딱 봐도 그 반대편으로 가면 우리가 왔던 것만큼 더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. 차라리 오던 방향으로 쭉 가다가 만날 확률이 높지.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내가 먼저 가볼게. 먼저 가보고 없으면 뭐 그때 뭐 알아서 판단하라고 저만 이제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서 가고 있었어요. 뒤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다가 보니 진짜 몽골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. 몇 시간 됐어요, 그래서?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. 한 3-40분 됐을 거예요. 뒤에서 이제 엄마가 따라오고 있었어요, 저를. 근데 그 여자들은 없는 거예요. 내가 앞으로 갔으니까 엄마는 그 여자 따라갈 수 없잖아요, 걔네를. 딸을 따라가야지. 이 여자들은 자기네는 일단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. 자기네는 그래서 엄마를 두고 자기네 셋은 다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.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몽골 군인이랑 마주쳐가지고 저기 3명이 반대 방향으로 갔다. 쟤를 찾아야 된다.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군인들이 말을 타고 가서 그 셋을 데려와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시키는 대로 했죠. 그렇게 해야 도와준다고 해서 어떤 뭐 집서 같은 이 알렌이라고 했었어요. 중국 그때는 알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양탕굴이라고. 양탕굴 맞아요. 거기서 한 2주 있었나? 몇
월이었어요? 2006년? 그게 5월. 아, 5월? 우리는 2006년 10월에 들어갔어요. 아, 10월 추울 말에. 때. 그 추울 때 몽골은 여름이 10월 엄청 말. 짧잖아요. 그 10월 말이니까 5월이면 한 5개월 차이, 아니 6개월 차이 있었네. 아, 그래요? 우리는 한 달 있었는데. 그래요. 양탕굴에 그 추운데. 가니까 이미 사람이 많더라고. 맞아요. 우리는 어떤 데였냐면 나이 든 아저씨가 보초서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이름이 조또도 있었고 아니 거짓말 아니고 이름이 뭐야? 이게 조또라고 하더라고. 이름. 그 조또 이름이 그리고 이름 한 명 생각하는데 사가볼이었어. 그냥 키 조그만 남자였는데 사가볼. 저희는 좀 길쭉한데 이제 침대 쫙 있고 거기에 그냥 막 누워 자고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경비 서듯이 우리를 우리를 경비 썼어. 창고 같은데 맞아요. 그러다가 가끔 햇볕 쭉 나와서 밖에서 보니까 군 안에 어떤 시설인 것 같았거든요. 우리도. 네. 근데 거기에 개가 사자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. 사자 한 마리 것 같아. 큰 개가 있었어. 사자 한 마리가 있어서 야 사자다 했는데 개. 맞아. 같은 양탕굴인가 보다. 언니.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몇 시간을 차 타고 그 2주 후에 몇 시간 차 타고 울란바토르로 가서 거기에서 또 있다가 휴양시설 같은데 김일성 별장이었다는 거기 가서 또 2개월 정도 말고기 먹으면서 저 거의 4개월 있었어요 몽골에. 우린 6개월. 언니는 왜 더 오래 있었지? 사람이 쌓여서 그런가? 쌓여가지고. 왜냐하면 그 전까지 2개월이면 다 나갔대요. 몽골 온 지. 근데 노무현이 몽골 방문한 거예요. 그래서 노무현이 입고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도 안 뺀 거예요. 그래서 누적이 돼가지고 저 거의 4개월 있다가 이제 왔거든요. 그래서 하필 이때 와가지고 우리는 뭐 노무현이 왔는지도 뭐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. 그렇죠. 그때가 너무 힘들잖아요. 빨리 한국 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정을 같은 그때 왔네. 양고기 죽을 줬는지 뭘 줬는지 냄새는 정말 싫은 냄새. 여기서 와서 양꼬치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. 근데 거기 양은 왜 그렇게 냄새가 심한지. 여기 와서 양고기 먹으라면 막 싫지 않았어요 처음에? 아니 저는 중국에서도 양꼬치를 먹었거든요. 그래서 괜찮긴 했는데 그 몽골에서 그 양고기 냄새는 진짜 아니더라고요. 정말 이 운주 씨와 함께 우리 그 몽골 사막에서 같이 온 또 그러네요. 동기군요. 몽골 사막 동기. 불과 몇 개월 차이. 정말 그렇게 해서 또 대한민국에 결국은 성공하셔서 몇 월에 오셨어요? 2006년 9월 1일. 인천 앞바다는 진짜 저한테는 파라다이스 천국이었어요. 비행기 그 착륙하기 전에 그 인천 앞바다 쪽을 쭉 해서 오더라고요. 근데 그 9월이니까 하늘도 높고 구름 한 점 없는데 그 밑에 멀리서 보트 타는 그 사람들이 파란 바다 위에 하얀 물줄기 근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촘촘히 이게 많아. 바다에 작은 섬들이 파랗게 초록색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보트가 물 가르는 그 하얀 물줄기들이 있고 너무 예쁜 거기요. 그래서 와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. 여기가 천국이구나. 진짜 그 느낌이었다니까요. 그치. 물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건 아니었는데 와 이제 비행기까지 타보는구나. 근데 비행기 타면서 두려우면서도 안심되는 그게 있더라고요. 일단 대한민국 행 비행기고 한국어를 하고 한국 여권을 들고 있고 그래서 설렘 반 걱정 반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인천 앞바다의 그 천국을 맛보고 이제 그 국정원 조사하는데 딱 갇혀 놓으니까 공항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? 저 내려기 전에 이제 인천을 봤잖아요. 그래서 설렘, 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어야 되나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거의 침묵으로 이제 자 오는 거죠. 바깥 구경하면서 버스에서 이제 커튼 살짝 이러면서 구경하면서 대한민국에 드디어 교통과 그 막히는 그과 이렇게 높은 빌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상해나 이런 쪽을 봤어가지고 막 엄청난 큰 충격과 이런 거는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탄 거고 그 인천 앞바다 저한테는 첫인상이에요. 한국에 대한 첫 느낌. 대한민국의
결국은 정말 성공해서 네.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만났어요. 내가 아오지에 사는 은주 씨를 북한에서 그러니까요. 아오지 살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났겠어요. 그때 뭐 결국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우리 같은 몽골 동기였네요. 듣고 보니까 또 같은 연도에 이렇게 몽골에 있었는데 맞아요. 이렇게 세상은 참 넓고도 좁구나라는 걸 또 오늘 느끼게 됩니다. 네. 은주 씨의 정말 고군분투의 정말 이 탈북 스토리 마지막까지 잘 들었고요.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. 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정말 이 책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오늘 이 정말 몇 부를 통해서 다 풀었네요. 아직도 정말 더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쵸.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오늘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몇 부에 이어서 은주 씨의 탈북 스토리가 오늘 이후로 끝났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착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